왜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단순한 수리공이시라는 것을요. 샹들리에의 빛이 찬란히 쏟아지던 결혼식장 한가운데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윤미숙입니다. 미숙 아뜰리에를 30년간 운영하며 서울 청담에서 제 이름 석자가 곧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제가 손끝 하나 잘못 움직여 평생 지킬 수 없는 체면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제 앞에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뺨 자국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잠시 전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VIP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의 두꺼운 카펫이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며 숨을 죽였고 고급스러운 향수와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진한 공기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 저 집안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며느리 집안이 그저 수리공이었다니. 그 말들이 제 귓속에서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반응했는지 저조차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30년 넘게 공들여온 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만 같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체면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때렸는데도 그녀는 제게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웨딩홀 직원이 급히 다가와 얼룩진 드레스를 정리했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다는 것을요. 하객 중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몇몇 사람들은 황급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영상은 곧 인터넷과 동네 채팅방에 퍼질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엄마가 그만. 저한테가 아니라 지은이에게 사과하세요. 그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미안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대답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딩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리차가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엔 손님들이 놓고 간 꽃다발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 잃어버린 건 무엇일까요? 체면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신뢰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베란다에 서서 강 건너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는 정말 단순한 수리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녀를 모욕한 제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도 지금 떨리고 있으신가요? 공감하시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딩소리가 문득 낯설게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오늘따라 이 집이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관리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잘 마치셨습니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의 눈빛이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하이힐 굽에 닿으며 탁탁 소리를 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둡고 텅 빈 거실이 맞아주었습니다. 낮 동안의 햇빛이 사라지자 집 안은 낯선 공기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떨어진 가방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그 소리가 왜 그리 크게 울리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데워둔 보리차가 그대로 남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찻잔에 담긴 보리차는 이미 향도 온기도 없이 그저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고 혀끝은 쓰디쓴 맛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마디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하지만 현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손을 뻗어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영상 보셨어요. 동네 채팅방에 다 퍼졌어요. 영상 속에서는 제가 며느리 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어두운 거실에 유난히 선명히 빛났고 제 얼굴이 차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창이 계속해서 알림음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숙 아뜰리에 사장님 맞나요? 어쩌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식장에서 그랬나요? 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의 이름과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식탁을 지탱하던 제 팔이 갑자기 힘이 빠져 축 늘어졌고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불현듯 창밖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파트 아래 강변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둠 속을 가볍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영원히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다시 한번 낮게 웅웅거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목욕탕에서 제 머리를 감겨주시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이 오늘은 왜 그리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순간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아들 민재였습니다. 엄마 영상 본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수리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어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고
다시는 이전처럼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들과의 짧은 통화가 끊긴 뒤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눌렀고 동네 채팅방에 올라온 글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숙 아뜰리에 사장이라면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며느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야. 자기만 잘난 줄 알더니 결국 인성이 문제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당연히 여겨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저는 차마 잊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면 그는 누구일까요? 왜 아무도 그 사실을 제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저는 갑자기 세상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문득 손목시계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이 지금은 무척이나 낯설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평생 쌓아온 제 자존심이 오늘 하루 사이에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처럼 무너졌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김치 냉장고가 낮은 소리로 웅웅거렸고 거실에 걸린 괴종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똑딱거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왜인지 모르게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피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손질하던 머리칼마저 생기를 잃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무겁게 가슴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겨주시던 그 순간처럼 제 손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을 남긴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은 결국 화려한 이미지 겉으로만 완벽해 보이는 삶뿐이었음을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눈물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던 순간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에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전화를 들었지만 화면엔 알 수 없는 번호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중후한 남성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윤미숙 사장님 맞으십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익숙한 남 냄새처럼 제 기억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은이 아버지 한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고 어쩐지 저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예의 바른 그 목소리가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제 마음속엔 새로운 의문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무엇을 오해한 걸까요? 판승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선명히 각인되었고 그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뚫고 들어와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간밤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초조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화장대로 향하는 제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늘 자신 있게 쓰던 고급 크림마저도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하지? 평소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련되고 우아한 의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승호 씨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고급스럽게 걸린 옷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간신히 아이보리색의 단정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색한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윤미숙이라는 이름의 화려함이 오늘따라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의 찬 공기가 제 뺨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어김없이 딩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관리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뒷모습을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 빠르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차가운 가죽 시트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핸들에 놓인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는 순간 심장은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강바람과 강 위로 반사되는 햇빛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숨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이 낯선 감정의 정체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늘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아왔던 저였기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리자 찬 공기가 다시 한번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이 짙게 퍼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도리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15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가슴 위에 얹었고 제 심장이 마치 곧 터질 듯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겠지만 제게는 오늘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약속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잔을 내려놓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고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첫눈에 그는 지은이의 아버지 한승호 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승호 씨가 천천히 다가오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커피를 주문받았습니다. 한승호 씨는 아메리카노를 짧게 주문했고 그가 제게 눈짓하자 저도 서둘러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겨우 입을 떼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가볍게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말투는 담담하고 예의 바른데도 저는 그 한마디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말을 더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 지은이로 인해 마음고생하셨을까 걱정입니다만 지은이에게도 잘못이 없고 사장님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은 제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솔빛전자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제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솔빛전자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전자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승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빛전자 연구개발 본부장입니다. 주말이면 동네 어르신들께 간단한 수리를 도와드리는 게 취미일 뿐이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저를 그냥 수리공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마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겠죠. 지은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살아온 아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더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화려함과 완벽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깎아내린 지은이는 단지 진심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이에게 너무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직원이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고 진한 커피 향이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승호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사과해 주시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 앞에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제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늘 이미지에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써야 했던 건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요. 한승호 씨는 제 말을 듣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그걸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밝게 비쳤고 거리는 어느새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아직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미숙 아뜰리에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향긋한 샴푸 냄새와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 저를 맞아주었겠지만 오늘은 공기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 체린이 제게 평소보다 짧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시선을 피해 급히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객 대기실을 지나가면서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고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거나 멀리하려는 듯한 태도가 너무도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저기, 사장님, 체린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내용을 예상했지만 차마 화면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결혼식장에서 제가 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다양한 각도로 찍혀 있었고 저의 분노와 며느리의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수많은 비판과 비난의 글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숙 아뜰리에 사장이었다니 실망이다.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인간성 바닥이네. 미숙 아뜰리에 오늘 예약 취소했어요. 사람 보고 가는 건데 정 떨어지네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체린에게 돌려주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예약 취소 전화가 계속 와서 체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매장 전화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예약 취소, 환불 요청, 그리고 거센 항해 전화들이었겠죠. 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가까운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매장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미용 대회 상장과 잡지에 실린 사진들이 오히려 저를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은 브랜드와 명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제 손끝의 떨림을 멈추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몇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짧은 인사도 없이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뒷모습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인터넷이 너무 심각한데.
아들의 목소리도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재야, 지은이는 어떤지. 지은이는 저랑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의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에도 매장 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저를 의식한 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려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이곳을 운영해 왔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휴게실 벽에는 직원들이 적어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따뜻하게 느껴지던 글귀들이 오늘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장님, 늘 존경해요. 우리 미숙 아뜰리에 파이팅. 그 메모들을 보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조용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브랜드보다 더 크게 무너져 내린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실의 작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나 자신 있어 했던 윤미숙이라는 이름과 미숙 아뜰리에의 브랜드가 사실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매장 매니저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요. 민지는 조용히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제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직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손님들의 문의도 많고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직원들조차 이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안해요, 민지 씨. 모두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제 말에 민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궁금한 게 왜 그러셨어요? 늘 이미지 관리 철저히 하시던 분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민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시 매장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지가 놀라 급히 휴게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홀로 무거운 정적 속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의 숫자는 이미 수백 개를 넘어섰고 제 평판은 더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인 척 다 했네. 실망스럽다.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 사람이 그 모양인데. 미숙 아뜰리에 절대 가지 말아야겠어요. 이제는 제 자신이 미숙 아뜰리에의 브랜드를 망쳐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이미지와 명성이 거짓이었음을 처음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장 밖에서 직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난 솔직히 사장님 그렇게까지 체면에 집착하시는 줄 몰랐어. 그러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직원들에게까지 실망과 의구심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애써 일어나 문을 열고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대화는 급히 멈췄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줬군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쓰러움과 혼란, 그리고 차가움까지 묻어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숙아뜰리에가 더 이상 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완벽히 포장했던 과거의 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받아들일 용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휴게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밀려오는 감정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지켜왔던 그 모든 화려함과 체면이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다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직원들과 손님들의 차가운 속삭임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견디지 못하고 평소보다 일찍 매장을 닫았습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돌릴 때 철컥거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한숨이 무겁게 새어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의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거리는 이미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둑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이힐이 아스팔트 위를 부딪힐 때마다 탁탁하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좁은 골목길 끝에 있던 허름한 목욕탕의 풍경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단다. 외모가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엔 외롭고 힘들어져. 그때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외모와 겉모습 화려한 이미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길가의 작은 카페 창문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웃음소리와 가벼운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저와 너무도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언제부터 놓쳐버렸을까요? 갑자기 길 모퉁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제 앞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놀란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신나게 웃으며 멀어졌습니다. 그 작은 웃음소리마저 제게는 아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질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걸까? 체면과 이미지, 그 허상 뒤에 숨겨진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을 때렸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나왔던 그 모습은 바로 제가 숨기고 싶었던 본연의 저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작은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마른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고 나뭇잎의 미세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도시의 소음 사이로 익숙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처음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작은 미용실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첫 손님이 찾아와 감사를 표했던 그 진심 어린 미소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저는 그때의 그 진정성과 초심을 잃고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단지 제 내면의 빈자리를 감추기 위한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어느새 인적이 드물어졌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씁쓸한 깨달음이 제게는 꼭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피하지 않고 진짜 제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 멀리 아파트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빈집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몸 전체를 서늘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오래된 서랍장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가족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일어나 서랍장을 열고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먼지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앨범 표지의 가죽은 닳아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첫 장을 펼치자 흐릿한 옛 사진들이 천천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했던 그 시절의 행복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웃는 얼굴을 보자 지금의 복잡한 상황과 대비되어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남편과 처음 작은 미용실을 열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그 미소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페이지를 넘기자 결혼 기념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남편과 민재 그리고 제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행복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요? 앨범 속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화려한 이미지와 체면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등한시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장을 넘겼을 때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민재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민재의 옷을 정성껏 다리고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도시락통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민재의 환한 미소를 보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은 화려한 브랜드나 체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용히 덮고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 머리를 감겨주시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수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란다. 어머니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왜 그 말을 이제서야 깨닫는 걸까요? 제 삶은 언제부터 겉모습만 화려한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거실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습니다. 시계 바늘의 움직임은 변함없이 규칙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하게 보리차를 끓이고 찻잔에 따랐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보리차는 온기가 입안을 감싸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제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앨범 속의 사진들이 제게 말해준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과 사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잃어버린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제 더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자. 다음 날 아침 창밖의 흐린 하늘이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하는 듯 무거웠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해 지친 얼굴을 거울에서 마주했습니다. 조금도 단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생소했지만 오늘만큼은 이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지은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를 누르려 하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용기 내야 해. 화면 위로 제 손가락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번호를 누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신호음이 천천히 반복될 때마다 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 지은의 조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술을 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바쁘지 않으면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통화하는 동안 제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만나 뵐게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내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펴자 비가 우산 표면을 두드리며 가볍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씩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빗물로 젖은 아스팔트가 미끄러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고 가끔씩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어 신경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지은이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제 목소리는 작은 떨림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동안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어제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제 말이 끝나자 지은의 눈에 미세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께 실망하기보다 그냥 많이 놀랐어요. 그런 모습 처음 봤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욱 저릿해졌습니다. 지은에게 보여준 제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결국 겉모습이었나 봐.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버님도 내가 많이 오해했어.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제 말에 지은은 잠시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무렇지 않아요. 지은은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자신을 더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지금이라도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젠 너한테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지은은 제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에서 저는 희미한 용기와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따뜻한 손에 닿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의 첫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제 앞에 앉은 지은의 얼굴이 유리잔의 수증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고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아, 어제 내 아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더 분명히 깨달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지내셨어요. 큰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걸 드러내는 걸 싫어하세요. 늘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죠. 지은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이미지와 브랜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님께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더 중요했던 거였구나. 지은은 제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저의 긴장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감사해요.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아직도 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빗소리가 우리 둘 사이의 어색함을 천천히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네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나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내 방식대로만 너를 바라본 것 같아. 그게 가장 후회돼. 지은은 제 말에 조용히 손을 조금 더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가족 이야기도 더 자주 말씀드렸으면 어머니가 오해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말끝에는 작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더 알아가면 좋겠어. 지은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며 빛의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둘의 마음에도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꼭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한다고요. 아버지도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큰 오해와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한승호 씨는 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야 진정으로 내 아버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어. 지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사람을 진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체면과 이미지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성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제 손의 차가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더욱 깊어졌고 창밖의 풍경도 더없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이해와 신뢰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자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거리 위의 빗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서는 촉촉한 땅의 향기가 상쾌하게 퍼졌습니다. 지은과 저는 함께 거리를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해와 편견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빗물 고인 거리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를 나서고 곧장 미숙 아뜰리에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 위에 작은 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만 다들 모여줄래요? 제 목소리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께 너무 큰 부담과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강하고 완벽하게 보이려 노력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윤미숙이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브랜드와 이미지라는 껍데기에 너무나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노력과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여러분까지 피해를 입게 돼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후 가장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던 매니저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실 그날 일보다도 사장님이 저희를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게 더 섭섭했어요. 사장님께서 겉모습만 중시하셨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지의 말은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는 화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할 용기가 이제는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지야.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건 바로 그거야. 너희들의 진심과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생각했어.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진심을 전하려 노력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브랜드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제 질문에 직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막내 직원인 체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바랐던 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고 진심을 나눠주셨으면 했던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체린아.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될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너희들이 내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때 민지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저희한테 진심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희 모두 사장님을 다시 믿고 싶었어요. 민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숙 아뜰리에는 단순히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 직원들은 저의 진심 어린 요청에 서로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숙 아뜰리에 안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희망과 기대가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과 진정한 마음이 연결된 듯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미숙 아뜰리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미숙 아뜰리에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진심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은 기대와 설렘이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활짝 웃으며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매장 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고객들이 진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덜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민지의 말에 힘차게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면 더 의미 있겠지. 직원들은 밝게 웃으며 각자 맡을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벽에 걸려 있던 화려한 상장과 브랜드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장을 떼어내자 벽 위에는 미세한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천을 들어 벽을 닦았습니다. 천에서 나는 부드러운 마찰음이 기분 좋게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대신 고객님들께서 주신 작은 카드나 감사 편지를 걸면 어떨까요? 체린이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편지와 작은 메모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지와 메모지에서 풍겨오는 종이 특유의 따뜻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체린아. 그렇게 하면 고객들도 이곳에 올 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벽에 작은 메모와 편지들을 걸자 매장의 분위기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고객들의 진심과 따뜻함이 오히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매장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더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바꿨습니다. 빛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한결 아늑하고 포근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들과 함께 매장 중앙에 놓여 있던 커다란 유리 테이블을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편안한 소파와 작은 나무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매장 안은 점점 더 집안의 거실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작은 화병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병 안의 꽃향기가 은은하게 매장 안에 퍼졌고 그 향기가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고객분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체린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만든 이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성과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출입문이 열리며 한 고객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매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전에 비해 더 편안하고 아늑해요. 고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고 모두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진심이 고객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매장 안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모두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미숙 아뜰리에는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변화된 미숙 아뜰리에 안으로 오전의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고객들이 편안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긴장된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단골 고객이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진심으로 쉬어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하자 고객은 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은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편안해 보여 저 역시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함만 추구했던 미숙 아뜰리에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객분들이 전부 만족하시고 가세요. 분위기 바꾸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지. 제 말에 민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사장님. 미숙 아뜰리에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요. 그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끼며 직원들에게 함께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은 매장 뒤 작은 휴게 공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늑한 조명 아래 직원들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다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객분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제 말에 직원들은 각자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린 체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객분들이 정말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면 좋겠어요. 다른 직원들도 체린의 말에 공감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브랜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여기 오는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하나둘 모아지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더욱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이에요. 이제 미숙 아뜰리에는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해요. 제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밝게 빛났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더욱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매장 안에서 고객의 웃음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단순한 미용 기술이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진심을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직원들은 저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숙이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미숙 아뜰리에를 만들어 가자. 더 따뜻하고 더 진심이 담긴 공간으로. 제 목소리에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과 설렘이 매장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더 밝게 비치며 새로운 희망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함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숙 아뜰리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미숙 아뜰리에를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무료 헤어 스타일링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직원들과 저는 일주일 내내 이벤트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매장 안은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오랜만에 저는 진심으로 즐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객들에게 드릴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하며 그동안 잊고 있던 진정한 사람 간의 교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행사 당일 매장 앞에는 오늘은 무료 스타일링 DA입니다. 편하게 오세요라는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매장 안에는 갓 내린 커피 향기가 퍼졌고 작은 화분과 꽃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매장을 둘러보시던 할머니께 민지가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안하게 앉으세요. 오늘 저희가 멋지게 머리를 손질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민지의 능숙한 손길이 할머니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어내렸고 저는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시다 금세 표정이 편안해지며 밝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만져보네. 요즘 동네에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구먼.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와 직원들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칭찬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속속 찾아왔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웃음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체리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었고 민지는 어르신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저는 매장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숙 아뜰리에가 이제야 비로소 제가 꿈꾸던 따뜻한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할아버지께 제가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스타일링을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만지며 작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일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이 참 좋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직원들과 저는 매장 한편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보낸 하루를 회상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찼고 모두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민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맞아, 민지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느꼈잖아. 직원들은 모두 밝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이 작은 행사 하나가 우리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 스스로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하루를 마감하며
직원들과 함께 작은 박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성공과 기쁨이 앞으로의 미숙 아뜰리에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숙 아뜰리에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나누는 진짜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날, 저는 집으로 지은이와 지은의 아버님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주방은 따뜻한 음식 냄새와 분주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국이 끓는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작은 기포들이 터지며 고소한 향기가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서 있는 지은과 한승호 씨가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밖에 춥지 않았어요. 제 말에 한승호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투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밝은 눈빛으로 저와 마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자 집안의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약간 어색한 침묵이 있었지만 곧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지역 행사 정말 멋졌어요. 아버지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은의 말에 한승호 씨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다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이에요. 이제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저의 솔직한 고백에 한승호 씨는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지은이가 힘들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 말에 한승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겠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정성이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자주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요. 지은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지내자꾸나. 제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빛이 고요히 반짝였고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한승호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의 본질은 진심과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외면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진정한 가족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거라는 걸요. 지은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희망찬 목소리에 우리는 모두 밝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 깊숙이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한승호 씨는 온화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가족이 되어 가도록 서로 노력하면 되겠죠. 지은은 밝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화해와 깊은 이해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빛을 따라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린 이후 저는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거리마다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직원들과 미숙 아뜰리에에서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작은 이벤트가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까 이번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 미용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지의 제안에 직원들은 모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미숙 아뜰리에가 앞으로 더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그런 작은 실천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채린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무료 봉사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들께는 머리 손질이 어렵잖아요. 채린의 말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따뜻한 진심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 깊숙이 다시 한번 따뜻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우리 미숙 아뜰리에가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지역 어르신 센터와의 연락을 담당했고 채린과 다른 직원들은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서 기대와 설렘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지역 어르신 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센터의 책임자분은 우리 계획을 듣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어르신들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머리 손질이 사실 어르신들께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가 마무리된 날 직원들과 저는 아침 일찍 매장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센터에서의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었고 우리는 다 함께 설렘 가득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 준비를 마치고 어르신들께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할머니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 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세요.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머니의 머리칼을 빗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손끝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손질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너무 고맙구먼. 할머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직원들도 어르신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 민지는 할아버지 한 분과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채린 역시 어르신들과 밝게 웃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날 무렵 센터의 어르신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어르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직원들과 저는 기분 좋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뿌듯함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화려한 브랜드 가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가는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제가 진짜로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으며 고요한 밤이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미숙 아뜰리에가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미숙 아뜰리에가 지역사회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창밖에 별빛이 반짝이며 제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의 기대감과 설렘이 마음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채워진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초록 잎사귀들이 살랑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의 생기가 가득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숙 아뜰리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작은 봉사활동과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저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민재와 지은 그리고 한승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환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좋은 분위기네요.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가족이 함께 해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지. 그 말에 한승호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진짜로 바라던 삶의 행복과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직원들과 가족들 모두가 매장 안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음식과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작은 꽃다발과 은은한 향초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직원들과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지내는 건 어떨까요? 민지의 말에 직원들과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저의 말에 모두가 밝게 웃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이 진심을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매장 안은 다시 한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홀로 남아 매장 안의 조명을 끄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은 감사함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창밖의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며 저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매장 문을 잠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위해 살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끔은 작은 실수와 후회가 우리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위로와 희망을 찾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사이다 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따뜻하고 진정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